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7일 밤 10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 정치가 이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이준석 이 사태의 바닥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싫어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지금 한자락 깔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다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800만 표 차이, 그리고 선거인단에서는 그보다 더 큰 차이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이 후유증이 지금도 공화당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공화당원 중에서 약 60%가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믿고 있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같이 속지 않는 멀쩡한 한 30% 되는 진짜 순수한 공화당원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민주정치가 SNS를 통한 선동과 결탁을 하게 되면은 정직을 덕목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보수정치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 안에서 이런 사기꾼 선동과 희대의 망나니 트럼프와 용감하게 맞섰던 정치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였습니다. 리즈 체니는 와이오밍주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주가 이 서부에 있는 와이오밍주입니다.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에는 하원 의원이 한 사람, 상원 의원이 두 사람입니다. 와이오밍주에는 아주 경치 좋은 곳이 많은데, 특히 국립공원 1호 옐로스톤 파크, 그 옆에 있는 그랜드 티턴 마운틴, 아주 잘생긴 산이죠. 서부 영화 쉐인의 배경이 되는 산입니다. 그쪽 출신이 리즈 체니 하원 현직 의원인데, 다가오는 가을의 이 하원 의원 선거에 대비한 공화당 내 경선에서 아주 크게 졌습니다. 트럼프가 미는 후보에게 크게 졌습니다. 즉 공화당이 트럼프에 의해서 강력하게 장악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장렬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리즈 체니, 여성입니다. 리즈 체니 의원은 경선 패배 인정 연설을 하면서 202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할 뜻을 비쳤습니다. 그 경선에 아마 트럼프가 나올 것 같은데, 리즈 체니의 역할은 트럼프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마지막 복수전에서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릅니다. 2020년 선거에서 체니 의원은 70%의 압도적 득표율로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서열 3위까지 올라가서 공화당이 언젠가 다수당이 되면은 펠로시를 제치고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크게 진 뒤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면서 불복하고 지난해 1월 6일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것을 목격한 뒤에는 리즈 체니는 공화당 내의 반트럼프 세력의 앞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는데
그 가운데 8명이 이번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친 트럼프 세력이 지금 공화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번 와이오밍주 하원 경선에서 트럼프가 미는 해리엣 해즈맨 후보는 66%, 리즈 체니는 29%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딕 체니는 아주 유명하죠. 부시 부자 대통령에게 모두 봉사한 공화당의 주류였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는 국방장관으로서 제1차 걸프 전쟁을 지휘하였고, 아들 부시 때는 부통령으로서 제2차 이라크 침공작전을 총괄한 사람입니다. 리즈 체니는 트럼프를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적으로 봅니다. 그는 공화당원들이 이 사기꾼을 맹종하는 데 대하여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트럼프는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당신들의 오욕은 남을 것이다. 리즈 체니 의원은 비장한 패배 연설을 했는데 링컨, 마르틴 루터 목사 그리고 그란트 장군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총궐기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공화당 당원들의 약 60%가 트럼프의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고 있고, 리즈 체니처럼 진실을 외치는 이들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동가를 대통령으로 뽑으니 미국인들이 거짓에 전면되어 타락하면서 미국의 보수 정치가 병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를 망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국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인터넷과 결합되고 그리고 선동의 도구로 변해버리면은 우민 정치가 현실화됩니다. 대중민주주의의 큰 약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은 왜 자신이 트럼프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게 되었느냐를 밝히는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명문이었습니다. 이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폭도들이 미국 의사당을 공격, 우리나라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집계를 중단시켰다. 이 내란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신성한 공간에 부상, 사망, 그리고 파괴를 가져왔다. 더 많은 사실들이 곧 밝혀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미국 대통령이 이들 폭도를 불러냈고 집계를 시켰으며 공격작전에 불을 질렀다.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은 모두 그가 저지른 것이다. 대통령 없이는 하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개입하여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는 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대한 맹세와 책무를 이렇게 심하게 배신한 적은 없다. 나는 대통령 탄핵에 찬표를 던질 것이다. 리즈 체니는 지금 1월 6일 의사당 난동사건 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트럼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형사처벌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미국 FBI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플로리다주 트럼프의 별장에 보관되고 있던 1급 비밀 등 수십 박스의 기밀 서류를 압수를 했습니다. 퇴임할 때 탑시크릿을 포함한 국가 기밀을 통째로 들고 집으로 가서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다가 이번에 압수된 겁니다. 거기는 핵 관련 정보도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퇴임할 때 3,300만 페이지의 서류를 들고 시카고에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박 내셔널 아카이브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문서는 모두
내셔널 아카이브가 확보했다. 그 중에 기밀이 아닌 것은 시카고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 사무실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워싱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 다음날 또 트럼프는 오바마를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치 독일의 선전상 괴벨스의 수제자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거짓말의 들통나도 절대로 인정하지 말라. 그 거짓말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거짓말을 만들라. 거짓말을 되풀이 하면은 그게 언젠가는 진실이 될 것이다. 이런 트럼프의 현혹된 공화당 당원들의 60%가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도 맹정신 가진 리저 체이니가 고독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명한 말이 있죠.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친구가 있다. 아마 언젠가는 리저 체이니가 이 트럼프의 멱살을 잡고 숨통을 끊어버리는 잔다르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